안녕하세요. 마인드닥터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충돌하고 갈등하시나요? 혹시 내 주장이 아집이 아닌지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정신의학의 용어 중에 하나지만 이제는 인간 정신의 기본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자아, 에고입니다. 난 자아가 약해, 넌 에고이스트 같아 등 이 에고는 이제 보통 명사처럼 되어서 그 사람다운 성향, 기질, 어떤 정신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죠.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무의식, 초자아까지 알고 계실 겁니다. 전체 정신인 자기 중에서 무의식이 가장 크고 인류의 집단 무의식은 광대한 정신의 보고이고 전성되어 내려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대단한 것을 사용한다면 예지자, 또 초능력자,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초자아는 이 상위자아라고 불리며 이 사회 규범과 이상 그리고 도덕과 양심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능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이 자아가 현실적인 목표보다 더 상위의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도록 도와줍니다. 공허함 느끼고 정신이 충만한 삶을 고민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조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생각하는 개똥철학은 이 자아가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실 거예요. 자의식이 있는 것이 우리가 짐승과 달리 뛰어난 존재라는 것 아니냐고 하시겠습니다. 자의식과 함께 분별력,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의 힘이 과연 위대하기만 할까요? 벌레 한 마리를 우리가 지켜볼까요? 열심히 먹이를 나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저 앞에 벌레를 먹잇감으로 노리는 새가 보이지만 이 벌레는 본능이 시키는 감각기관에만 의존하며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새 잡아먹힐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느님 절대자의 눈에는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저 벌레처럼 보일 겁니다. 우리가 벌레와 같다고 하면 반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의식이 있어 생각하는 고능한 존재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의식이 우리를 자폭하게 만듭니다. 원신일 때보다 의식이 진화해서 우리는 문명을 이루고 잘 살게 되었죠. 과학으로 억만금 떨어진 우주도 보며 지구를 완전히 지배하며 인간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지구를 다 황폐화시켰습니다. 사유도 제법 깊게 하면서 철학까지 하니 우리가 무슨 신이나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나이 들면서 자의식이 점점 더 강해지며 아집으로 똘똘 뭉쳐져서 이 타인과의 갈등, 세상과의 벽이 더 두꺼워집니다. 어느 누구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강한 의지로 모든 것을 넘어서고 성공한 이들의 사례가 모두의 마음에 심어지고 이 세상은 투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룩한 멘토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살아오며 다른 이들에게 더 베풀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아끼며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철학자, 시인, 현자들 이 모두 하는 말 공통점은 아집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모두 헛되다고 합니다. 이 진화된 영혼일수록 자신보다 타인과 세상의 모든 생명을 걱정하고 그들의 고통과 소통하려 합니다. 네, 전 법륜 스님과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가끔 듣습니다. 이분들 참 대단합니다. 계속 대중과 소통하고 문제의 핵심을 잘 꿰뚫고 좋은 조언들을 해주세요. 저도 상담을 하는 지도자로서 참 저분들을 존경합니다.
아니, 결혼도 또 부부 생활도 안 한 분들이 어찌 그리 남녀 간에 또 부부 간에 갈등과 고충에 기막힌 대처 방법을 내놓으시는지 정말 탐복스럽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생각해 보니 딱 두 가지가 떠오르더군요. 아집과 욕심이 없으니, 즉 자아가 똘똘 뭉쳐져 있지 않고 막혀 있지 않으니 거칠 것이 없으세요. 지혜와 통찰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입니다. 법륜 스님이나 황 신부님 같은 분은 대중이 불쌍하다고 여기는 듯해요. 부처님의 자비심,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 태어나서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넌 우리들이 또 남녀가 만나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그 고통이 안쓰러울 겁니다. 이런 분들은 사랑을 많이 베풀죠. 그리고 이 자아가 초자와의 경계가 없고 뚫려 있으니 이치에 통달하고 사실의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평범한 우리도 내 것에 대한 집착과 내 생각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무소유의 마음을 노력하면 이 비워진 마음이 이 공허함보다는 더 큰 사랑과 소통의 보람으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안 되잖아요. 버리려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아란 것이 던지기 어렵습니다. 무지 공부하고 마음을 닦아야 되나 봅니다. 건강한 자아를 찾는 치료를 하는 정신과 의사가 이제 자아의 집착도 구속되지 말고 벗어나 보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은 아직 최소한 30살은 넘은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직 어리고 젊은 분은 이 본능과 초자 사이에서 자신을 조절하는 이 자아를 우선 잘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대, 20대 젊은이는 혹시 이 자아 성취가 자신의 어떤 진학과 취업, 목표 도달과 성공이라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모습은 그냥 페르소나라고 하는 남들이 보는 나, 다소 껍데기 자아입니다. 진짜 속자아는 여러분의 어떤 천복을 찾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개성, 자기 다움을 이루고 이번 생에서의 숙제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참자를 찾고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닐까요? 자, 40대 이상의 중년, 돌아볼 그림자가 제법 긴 나이가 되어서 공허함을 느끼고 좀 더 정신이 충만한 삶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하루하루 이 평온함을 애쓰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추상적이고 상대적이니 지금 자신이 행복해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신과 비교해서 이 박탈감에 젖어 감사할 줄 좀 모르기가 쉽습니다. 이것도 다 자아가 너무 팽창해서 저지르는 실수 같아요. 그러니 자아가 문제입니다. 황 신부님은 매년 아프리카의 잠비아에 봉사를 간다고 하네요. 처음에 그곳에서 한국의 소녀님들이 그곳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음을 알고 방문하셨다고 하는군요. 그중 한 수녀님은 정착 초기에 말라리아로 돌아가시고 작은 무덤 하나가 남겨졌습니다. 남은 이 수녀님들은 16년째 그곳 에이즈가 들끓고 많은 것이 황폐한 땅에서 고아들과 원주민들을 위해 떠나지 못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록도에서도 수십 년간 나환자들을 돌보며 평생을 헌신한 소록도의 천사 마가렛 또 마리안느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올해 추석에 이 마가렛 간호사님이 하늘나라로 선종하셨다는군요. 타인의 고통에 외면하지 않고 자신을 바치는 이분들은 이 자아와 초자의 경계가 뚫린 너와 나의 벽을 허물고 부처님이나 예수님처럼 어떤 그 인류의 경지로 승화한 것이죠.
평범한 이들은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분들 흉내를 조금 내봐야죠. 타인과의 경계를 가끔이라도 허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예, 공감하고 또 돕고 기부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될 듯 합니다. 제가 개똥 철학이라고 자아가 너무 단단해진 우리 현대인과 그 경계를 허무는 고민을 해보았지만 송구하게도 그 자세한 실천 방법이나 또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고민과 실현에 맡기겠습니다. 마인드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